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객을 이제 온라인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식당이라고 불리웠던 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공식 자체가 달라졌죠. 외식업이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자기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경쟁을 하는 형태입니다. 저희한테 찾아오는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 된다, 포기를 하세요. 왜냐면 몰라서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쟁의 양상을 좀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위쿡의 김기웅입니다. 위쿡은 F&B 사업자들을 위한 F&B 비즈니스 플랫폼, 상업용 주방 공간과 설비를 제공을 하는 공유주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를 만들고 메뉴를 개발하고 하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성장을 돕는 인큐베이터 사업을 병행을 해왔습니다. 인큐베이션 하는 전략은 많은 팀들을 창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과정을 타이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이유가 없이 시작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증권사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그러다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서치를 많이 했어요. 어떤 분야가 성장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모드 접어들게 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죠. 일본의 편의점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던 제품군이 HMR 시장이었어요. 간편식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편의점 가면은 렌즈에 이제 데워 먹고, 하지만 2014년만 해도 초창기였습니다. 이거를 내가 해볼 수 있겠다. 도시락 전문 음식점을 인수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음식점업과 이 식품 제조업은 전혀 다른 영역인데, 저는 음식점업으로 뛰어든 거죠. 외식 자영업자가 되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직접 배달도 하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 빌딩 타기라고 하거든요. 다 전단지를 뿌리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한 6시 정도에 가락시장에 가서 식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감하고 정산하고, 그러면 11시? 그럼 이제 쓰러져 자기 바쁜 거죠, 뭐.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잘 됐어요. 지점을 3개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하면서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어요. 제 고민은 뭐였냐면,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 8시까지만 썼다 그러면 8시부터 다음 날까지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쓰고 있는 주방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다른 메뉴를 하는 팀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할까?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낮에 하는 도시락집인데 밤에는 다른 게 했을 때 재료의 보관이라든가 주방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는 분식 브랜드를 만들어서 야간에는 또 분식 브랜드를 별도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포장마차를 실제로 또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던 매장 주위에 그 사장님들한테 제 구상을 말씀을 드리고, 큰 데를 하나 얻을 테니까 일로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평당 임대료도 싸지고, 엑셀로 계산한 장표를 쭉 보여드렸어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 합시다. 오, 좋아요, 좋아요. 진짜 하시죠? 안 해요.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내 매장을 빼고 여기 들어가는 게 큰 결정이잖아요. 일단 하는 거 보고 할게. 그 당시만 해도 공유주방이란 단어도 너무나 생소한 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주방을 공유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투자 이슈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부 다 하는 얘기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저는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계속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엔젤 투자자들 좀 만나게 됐고, 테스트 키친을 강남에다 냈죠. 본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던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식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권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유동인구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음식점들이 다 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식당이라고 불리웠던 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공식 자체가 달라졌죠. 이 F&B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창업자들은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제 매장을 내야 되는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식자재도 구매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외식업 시장도 전후방 산업이 거의 다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주방 설비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고, 저희한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게 그거예요. 믿을 만한 곳 있을까요? 잘하는 곳 있을까요? 연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주방 물류 파트너 매칭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브랜드 디자인, 주류 도매, 각각의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솔루션화하고 파트너사 풀들을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 매장을 하나 내는 것에 그치진 않고요.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확장 전략을 뭘로 가져갈 거냐, 그거를 함께 고민을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걸 이제 제품화해서 홈쇼핑으로 유통을 한다던가 자사몰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던가, 하나의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면 다양한 채널로 멀티 유저할 수 있는 사업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맵데이라는 팀이 있어요. 대표님이 패션 인플루언서인데 외식업을 하는 게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부산 분들이시거든요. 부산의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처음에 시작은 야식 시장을 노리자, 그리고 배달로 시작을 한다.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가 홍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HMR 제품으로 출시를 한다 라는 거였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시작을 했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어요. 바로 냉동 제품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거를 현대백화점의 팝업 스토어로 들어가서 브랜드를 더 알리고 있는 그런 단계고, 저희가 인큐베이션을 할 때는 단순히 배달 음식점 하나 런칭을 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F&B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실행이 답니다. 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발로 떼어줘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책상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일이라는 게. 그래서 푸드메이커들과 저희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절실해야 된다,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동반자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외식업이라고 하면 보통 진입장비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한테 찾아오는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일단 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빠른 포기를 하세요. 3개월, 6개월 안 된다, 포기를 하세요. 그러고 끝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명확하신 분들입니다. 이유가 아주 절실하고 명확하신 분들은 쉽게 포기하진 않으세요. 안 되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십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겠고요. 그 이유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가치로 수렴이 되긴 합니다. 돈을 번다라는 게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돈을 왜 버는데? 라는 또 질문에 대답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하고 있지? 왜? 그 이유가 진짠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작년 연말에 직원들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개척자로서의 DNA가 있다. 한국에서 공유주방이라는 인더스트리 자체를 개척해내고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정책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할 데가 없어요. 그 과정까지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이게. 하지만 저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갔던 것은 이 푸드메이커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해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다. 우리가 6년 전에 공유주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유주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위쿡은 F&B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라는 질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근데 굳이 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한 3년 후 정도만 되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행을 하자. 지금 당장 푸드메이커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빠르게 솔루션화하고 제공을 하는 일, 이거를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그러면 분명히 3년 후? 한 5년 후에는 F&B 비즈니스 플랫폼이 이거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